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간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1월 로봇 대장주는 현대차가 인수하는 세계 최초 기술도 보유하고 있는 이런 기업이 될 거다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뭐 지금 시장이 로봇 관련되어 있는 이슈들이 굉장히 커요. 자, 그럼에도 우리가 현대차를 봐야 되는 이유는 가장 간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많은 분들이 오늘 같은 경우도 유로메카가 또 이렇게 급등을 해주면서 이 신고가 패턴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로서 사실 유로메카 아니면 뭐 삼성전자가 투자하는 그런 로봇을 볼 수도 있어요. 왜? 실질적인 유로메카 같은 경우도 단기간에 지금 3배가 끌어올라갔고요. 3배나 올라간 상황에서 오히려 또 이 이슈도 뭐였습니까? 삼성전자가 여기다가 지분을 투자했다. 물론 계열 운용사를 통한 지분 투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로메카에 대한 지분은 뭐다? 순수 투자 목적이다라고 하지만 과거에도 그랬어요. 과거에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맨 처음에 지분 투자만 했다가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인수까지 한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수십 배 이상 올라갔죠. 그래서 지금 유로메카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이제 삼성발 모멘텀을 가지고서 엄청나게 급등을 하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지금 시장에서 현대차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를 놓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은 현재 이 현대차 관련해서는 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최근 CES에서도 이 로봇 이제 아틀라스가 굉장히 호평을 받았던 부분인데 CES가 끝나고 나서도 지금 계속해서 뭐 하고 있다? 이 테슬라 옵티머스의 경쟁 모델은 현대차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이 해외 언론 매체를 통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심지어 이제는 현대차에 뭐까지 이야기하고 있느냐? 또다시 나오는 우리가 늘 어떠한 기업이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서 부각받기 시작하면은 과거에도 BYD도 그랬던 부분이고요. 아니면은 또 이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뭐 그 전기차 관련돼 있는 기업들 대다수가 뭐 테슬라 킬러다라고 하면서 과거에 좀 주목을 받았던 부분이 있어요. 그것처럼 현대차 같은 경우도 사실상은 이게 월스트리트 관련된 이게 그 매체 자료죠. 그러니까 경제 매체 자료인데 여기에서도 이제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테슬라 킬러는 현대차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현대차가 테슬라 킬러라고 하는 이유도 뭐 때문에 뭐 자율주행이란 부분도 있겠지만 이 미래 모빌리티의 영역 속에서 뭐까지 함께하는 로봇까지로서의 전선이 확대되면서 오히려 로봇을 통한 미래 모빌리티 기술력이 부각이 되면서 뭐가 되었다? 현대차가 지금 시장에 이슈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시장에 로봇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들이 엄청나게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유로메카라든지 아니면 이게 아까 제가 실수로 지웠는데 심지어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은 다양한 로봇주들이 사실 유로메카와 별개로 다양한 로봇주들이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겠죠. 특히나 이제 협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얘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굉장히 단기간에 500원대에 있던 거에 2,200원까지 단계 4배를 끌어올렸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협진이 주가가 끌어올리는 게 얘도 뭐 상패 대나마다 할고 있던 애가 뭐 하고 있다. 지금 얘가 상호를 변경하면서 로봇 사업에 대한 본격화까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로봇 관련되는 열풍이 어떤 느낌이냐고 하면은 과거 2차 전지 시장에서 나는 전기차 사업, 2차 전지 사업을 할 거다 라고 했던 기업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급등했던 거 있죠?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에 이제 로봇 관련되는 섹터들도 너도나도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우리가 정말로 올라가는 상황의 모멘텀이 현대차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는 뭘 봐야 된다? 현대차 관련되는 반사이를 가져가는 기업을 보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대차가 지금 사실상 뭐 인수를 안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상황상 봤을 때는 현대차도 인수를 하는 게 제일 낫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 지금 현대차가 테슬라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어떤 기업과의 투자 협력을 통해서 로봇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키우는 것보다도 그냥 인수를 함으로써 그대로서 적용시킨 게 제일 베스트라는 거예요. 시간적인 부분에서.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우리가 현대차가 정말로 테슬라와 이기기 위한 강력한 경쟁자가 되기 위한 어떠한 부분에서 있어도 인수라는 모멘텀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걸 조금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럼 과연 이게 어디 부분에서 나올 것인가를 봤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테슬라 옵티머스와 이 현대차의 아틀라스의 가장 큰 차이를 이해하셔야 돼요. 사실상 테슬라 같은 경우가 지금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는 게 당초 계획보다 자꾸 이 지연이 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옵티머스가 계속해서 출시가 지연이 될 거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문제는 뭐냐? 그 문제가 26년에 양산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의 문제예요. 사실 이게 조금만 더 딜레이 된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벗어난 건 없어요.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정말 이게 계속해서 지연되고 딜레이 되는데, 이게 늦어도 27년 초까지는 무조건적으로 양산이 될 거다라는 게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도 26년도 안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 구현되나 안 되나를 지켜보는 부분이고, 이게 안 된다 하더라도 27년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제 현대차는 언제를 보고 있습니까? 현대차는 2028년입니다. 그래서 2026년 현대차 미국 공장의 적용에 이어서 이 적용이라고 하니까 이게 양산되는 거 아니냐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옵티머스도 지금 양산이 됐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옵티머스 같은 경우도 테슬라 공정의 일부는 지금 적용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적용과 양산은 다르죠.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도 28년까지 대량 생산의 계획이기 때문에 사실상 양산은 누가 빠를 수밖에 없다. 양산은 지금 테슬라가 빠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테슬라가 지금 이렇게 양산을 치고 간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구조적으로 봤을 때 현대차가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서 테슬라를 이기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실 전기차도 아무리 다른 이제 기업들이 치고 올라온다 해도 테슬라가 아직도 대장을 잡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휴머노이드 로봇 역시도 테슬라가 이미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놓은 상태에서 현대차가 양산이 된다라고 하면은 구조적인 문제로서 테슬라를 이기는 건 사실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테슬라와 현대차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서 뭘 하고 있냐고 하면은, 이 현대차와 테슬라의 가장 큰 차이는 이거예요. 현대차는 지금 당장 양산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보다 완벽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는요, 일단 속도를 먼저 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빠른 현장에 투입하고 대량 배치를 통해서 데이터를 축적한다. 근데 현대차는 뭐 한다? 오히려 고도화된 하드웨어와 지능을 바탕으로 안전성과 제조 패러다임의 전환에 집중한다거든. 이 차이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상 나라의 차이기도 해요.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도 그렇죠. 무조건 도로에서 굴립니다. 그리고 도로에서 데이터를 쌓아서 빠르게 지나가는 게 테슬라의 자율주행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거 그냥 그대로 돌리다가 만약에 사람 하나 치였다. 그때부터 그냥 현대차 자율주행은 거의 끝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나라별 밀어주는 그런 부분도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긴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테슬라는 현재 직접 적용해서 반복하면서 데이터를 쌓고 그를 통해 지능을 키우겠다라는 거고요. 현대차는 뭐다? 지능을 먼저 이식하고 그 다음에 투입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차에게 필요한 게 뭐냐고 하면요, 로보틱스의 3대식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지능이에요. 지능. 그래서 제미나이 기반의 지능을 이식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 구글의 딥마인드가 붙은 이유도 뭡니까? 지금 자동차 넘어 현대차의 승부수는 뭐다? 바로 이제 이 제미나이와의 이런 파트너십을 통해 가지고 딥마인드와 협업해 제미나이 기반의 로봇을 통해서 뭐 하겠다? 단순 반복형 로봇과는 차원이 다른 완전한 지능형 로봇 그러니까 동료로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만들겠다.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면 테슬라는 그냥 완전 그냥 반복형 로봇이고 지능은 없네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테슬라도 아까 말했지만 지능을 쌓는 거예요. 반복 숙달하면서 그를 통해서 데이터를 쌓고 그를 통해서 지능으로 가져가는 구조고,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딥마인드가 붙어가지고 경험하지 않아도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서 예측하는 그래서 구글 딥마인드를 통해서는 생각하는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생각하는 능력을 얻었을 때 지금 이제 현재 현대차에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이거를 딥마인드가 빠르게 뇌를 채워준다라고 하면은 이 0.00 사실 0.001도 아니에요. 0.001 단위의 초정밀 실행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기술이 현대차가 많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럼 지금 현대차 입장에서는 빠르게 채워 나가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의 기술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제 계열사를 나누고 현대모비스라든지 자꾸 뭐 다양한 이 계열사를 통해서 빠르게 로봇 관련되어 있는 핵심 기술을 확보하는 이유도 그런 부분이고 지금 현대차가 못하는 분야에 있어서도 지분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딥마인드만 가지고서는 이 순간적인 판단을 실행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대차에게 앞으로 필요한 게 무엇이냐? 아까 이제 딥마인드를 통해 데이터 기반의 신뢰성 및 검증 이런 것들이 따라온다라고 하면은 하드웨어 및 제어 통합 기술이 지금 현대차에게는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엔드 액추에이터 기술을 통해서 이 유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결합을 통한 이 실시간적으로 정말 지연되지 않고 실시간적으로 바로 실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물리와 지능이 결합한 이 또 하나의 제어 스택도 나와줘야 되는 부분이고 단순 부품을 넘은 구동 플랫폼으로서의 변화도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신다라고 하면은 절대적으로 뭐 할 수밖에 없다. 현재 시장에 있어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인수를 안 할 확률도 높죠. 근데 필요한 기업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현대차에게. 그래서 그 기업이 뭐냐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딱 하나예요. 바로 KNR 시스템이라는 기업입니다. 보다시피. 그래서 지금 과거에 뉴스가 나오는 것도 휴머노이드 부분, 협동 로봇 부분 게임 체인저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이브리드 로터리 액추에이터로서도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기업은 이제 원전을 통해서 구조물 해체 로봇 사업 참여를 통해 기술력을 확보한 게 이제 더 커요. 여기서 이미 인증이 됐다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세계 최초라는 기술을 가지고 가고 있고 현재 지금 로봇 시장의 대변혁을 일으킬 게임 체인저로서의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유효하다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압 전동 정밀 제어 기술을 적용한 시뮬레이터급 시험 장비와 유압 로봇 시스템 제조업체로 국내 유일의 유압 로봇 핵심 부품을 풀 라인업을 구축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풀 라인업을 구축하면서 이미 뭐한다? 게임 체인저라고 한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기업이 사실상에 인수가 안 돼도 괜찮겠지만 나중에 인수가 안 돼도 현대차 반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미 현대자동차 그룹과 국내 다양한 공공기관을 포함한 안정적인 고객을 확보하고 있어요. 현대차도 고객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현대 로봇 기술을 가지고 가는 뭐가 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에도 뭐가 있다? 공급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지만 보통의 어떤 기업에 대해서 인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도 그렇지만 보통 우리 기존에 공급을 하고 있던 기업 아니면 이 기업과 투자를 통해서 투자가 아니죠. 어떤 프로젝트를 통해서 무언가 진행하면서 이 기업에 대한 기술을 완벽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런 기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인수가 이어진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만약에 현대차가 정말로 로봇 사업에 있어서 테슬라를 이기기 위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수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KNR 시스템밖에 없지 않을까 좀 생각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보다시피 이 KNR 시스템 같은 경우가 이런 3대 핵심 전략 이 모두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부품 공급을 넘어 로봇 핵심 플랫폼의 일부가 될 수 있는 기술력도 보유하고 있고 시장에서 유사한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이미 공급사로서의 공동개발 경험을 통해 검증된 파트너십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라고 하면 충분히 앞으로 향후 인수 시나리오도 우리가 정말로 예상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은 해요. 다만 이 KNR 시스템도 로봇 관련주기 때문에 이미 시장에 부각받고서 지금 거의 4-5배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사는 건 원하지 않아요. 추천드리지 않아요. 오히려 저는 KNR 시스템 같은 경우는
여기서 지금 과거 상장 당시에 물려있던 악성 매물이 하방으로 밀어주고 그 다음에 한 여기 안에서 분할 매수 타점을 주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구간은 이 현재 평단 적어도 25,000원대를 만드는 구간, 이 25,000이 평단이 되는 구간을 보시고 좀 매매봉 좋을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늘 말하지만 제가 지금 1월달이 단타 체험반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에게 얘기하는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체험반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운영하고 있고 지금 이번 주 1, 2주 이미 1월 첫 주, 둘째 주 이미 매매 내역입니다. 굉장히 수익만 챙기고 있어요. 진짜 수익만 챙기고 있어요. 손절이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나에 링크 담길 테니까 클릭하셔서 남은 기간 체험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자, 그럼 모두들 안녕.